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D.H. 로렌스와 프리다 본 리히트호펜의 불꽃 같은 사랑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D.H. 로렌스의 생이 2년밖에 남지 않았던 1928년에 완성된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D.H. 로렌스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철학적 유언이며 청교도적인 책입니다. 동명의 영화에서 퍼플, 화이트, 핑크 컬러의 히아신스, 아기의 숨결 같은 물망초꽃으로 코니와 멜러즈의 아름다운 몸에 서로 장식해주는 환상적인 영상은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코니에는 실비아 크리스텔, 멜러즈에는 니콜라스 클레이가 출연했는데 이 소설은 문역들, 늦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 채털리 부인의 연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렌스의 소설이 모두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채털리 부인의 연인도 실제로 그가 사랑한 유부녀와의 불륜 행각을 그린 것입니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성을 통해 인간의 진실을 알린 소설로 많이 읽히고 있는데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는 속설이 맞는 것이라면 로렌스는 프리다에 의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연인과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쓴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는 자신이 쓴 그 어떤 소설 속의 사랑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로렌스는 1885년 영국의 중부 노팅엄시 근처 탄광촌에서 태어났는데 3남 2녀 중 넷째 아들인 로렌스의 아버지는 한평생 광부로 살다 죽은 사람으로 글도 깨우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모교의 보조교사로 채용될 정도로 지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엄청나게 빌려다 읽는 독서광이었는데 둘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일찍 죽자 막내 아들인 로렌스에게 사랑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운 살림에도 고등학교를 보내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로렌스는 집안을 도울 생각으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렴을 심하게 앓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로렌스는 폐렴을 치료하고 나서 임시교사 생활을 하면서 입학시험을 준비해 런던 대학교에 합격하지만 돈이 없어 집에서 가까운 노팅엄 대학 사범대학에 들어가 안정된 직장을 갖기로 합니다. 1906년 대학생이 된 로렌스는 스승인 어네스트 위클리의 인정을 받는데 스승 위클리와의 만남은 로렌스의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바로 위클리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인데 로렌스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프리다는 로렌스보다 4살 연상인 독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14살이 많은 어네스트 위클리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고 있었는데 자식들 키우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붓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 4월 남편의 제자인 27의 청년 로렌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려 깊고 부드러운 로렌스는 아이들과 산책할 때 프리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종이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번개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봄바람에 열린 창문 사이로 하얀 커튼이 나부꼈다. 그 한켠에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프리다 부인이 서 있었다. 외윤의 강의 모성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 교수의 부인 프리다에게 로렌스는 정신을 빼앗겨버렸다. 프리다는 전통적인 독일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청교도적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이틴이 되면서 그녀는 많은 젊은이들과 교류를 가져 사교계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 무렵 사랑에 빠지게 된 어니스트 위클리라는 언어학 교수와 1899년 결혼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20세로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정확히 말해서 1912년 3월 로렌스가 위클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까지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이때 로렌스는 독일의 어느 대학 강사 자리를 얻는데 위클리의 도움을 받고자 그를 찾아왔던 것으로 위클리는 프리다에게 로렌스를 젊은 천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무렵 프리다는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되온 결혼 생활의 권태감에서 로렌스는 모친의 사망에 따른 허무감에서 피차 정신적인 붕괴 과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곧 애정으로 발전했는데 서로가 환상 속의 연인을 발견한 것으로 사랑에 빠진 로렌스는
프리다의 아름다운 얼굴과 미소를 떠올리며 애틋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위클리 교수가 집을 비우던 날 혼자 남은 프리다와 문학과 인생을 얘기하고 산책을 하며 한결 편안한 사이가 되어갑니다. 로렌스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지만 아직까지는 프리다가 교수님의 부인이고 유부녀일 뿐으로 난생 처음 이상형의 여인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렌스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로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여자다. 자네는 그 같은 여성을 일평생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내 길을 걸어도 좋다고 썼습니다. 또한 프리다에게는 영국을 통틀어 뒤져봐도 당신 같은 놀라운 여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12년 5월 프리다는 메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갈 때 로렌스를 동반하고 이것이 이혼의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로렌스와 사랑에 빠진 프리다는 대학 교수의 부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새 아이의 어머니라는 의무감 중산층 여성으로서 안락한 삶을 일시에 팽개쳐버립니다. 뒤늦게 성을 알게 된 프리다였는데 정열적인 여인으로 성을 눌러 참으며 오랜 시간을 버티어내다 드디어 잠에서 깬 프리다는 원래의 모습인 안표범으로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프리다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로렌스와 함께 도버 해협을 건너 독일로 사랑의 도피행각에 나섭니다. 이들은 영국을 떠나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지를 전전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뒤이어 미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스리랑카, 뉴멕시코, 카프리 등지로 목적 없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의 방랑 생활은 로렌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는데 놀라운 일은 이들의 오랜 방랑 생활 중 빈곤, 죄의식 불화가 끝없이 엄습했어도 로렌스는 잠시도 쉬지 않고 창작에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스는 작품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그와 만날 때까지 귀족 출신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프리다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올더스 헉슬리가 쓴 글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 로렌스의 후배인 헉슬리는 원고 타이핑을 타자수들이 거부해 헉슬리 부부가 대신해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요리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는 수놓는 일까지 했다. 그들의 집은 로렌스가 늘 청소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므로 항상 깨끗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귀부인 프리다와 햇병아리 작가 로렌스는 훔친 사랑의 대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는데 로렌스는 더 잃을 것이 없었지만 프리다는 독일의 귀족이던 부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로렌스는 여행지의 호텔에서 계속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출세작 아들과 연인이며 남편 영어 교수 위클리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 2달 후인 1914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로렌스와 프리다의 결혼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낯뜨거운 시선도 두 사람의 사랑의 불꽃을 꺼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로렌스는 프리다와 결혼한 다음 해에 장편소설 무지개를 출간했으나 노골적인 성 묘사로 발매 금지를 당하지만 프리다는 남편의 재능을 믿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로렌스는 여행기 등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애정을 위한 이들 두 사람의 한결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디 브레트, 마벨 다지 등 로렌스를 흠모하는 여러 여성들 때문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말년에 로렌스가 폐결핵으로 마침내 성불능에 이르게 되자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프리다의 태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해마다 책을 한두 권씩 낼 정도의 왕성한 집필은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1925년 로렌스는 폐결핵에 걸려 중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 해에 채털리 부인의 연인의 집필에 착수하는데 각혈을 하면서도 소설에 매달려 1928년에 작품을 완성합니다. 로렌스는 점점 병이 악화되어 마침내 요양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프리다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 숱한 고생과 사랑의 흔적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로렌스는 1930년 3월 2일 프랑스 양티브 근처 방스라는 마을에서 44세로 숨을 거두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미국 뉴멕시코의 한 목장에다 뼈가루를 안장했습니다. 타국 땅 프랑스에 홀로 남은 로렌스는 마지막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가슴에 안은 채 스승의 아내를 가로채 달아난 남자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프리다는 로렌스가 죽은 후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존 미들던 머리와 세 번째로 결혼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프리다의 일면을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병든 로렌스에게서 그녀는 더 이상 그녀가 추구하는 성적 만족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토록 사랑을 갈구했던 그녀는 로렌스가 죽은 그 다음 해에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에 들어갔으며 그 후 결혼했다. 채털리 부인은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D.H. 로렌스와 프리다 본 리히트호펜의 불꽃 같은 사랑의 반전 이야기였습니다.